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허스퍼의 3대1 승리를 이끈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4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24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던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의 공격 포인트 기록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통산 두 번째 득점왕 그리고 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도전에 박차를 가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노팅엄전 승리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 지금 막 모든 일정이 끝났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장미의 전쟁은 2대2 무승부로 끝나면서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스널과 리버풀이 나란히 승점 71점으로 동률인 가운데 골득실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스널이죠. 플러스 51로 선두 자리를 지켰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70점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노팅엄전 승리로 승점 60점에 도달했는데요. 기존 4위였던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전 무승부로 승점 60점을 얻는 데 그치면서 토트넘이 골득실차 우위, 이번 경기 노팅엄을 상대로 2골차 승리까지 거두면서 기존의 에스턴 빌라에 이미 골득실차에 앞서 있던 상황에서 3골차까지 리드를 벌리며 4위로 올라섰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 49점으로 6위, 웨스트햄이 48점 7위고요. 뉴캐슬이 47점으로 8위, 첼시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대2 무승부로 아쉽게 승리에 실패하면서 승점 44점이지만 9위로 올라서며 탑10 안으로 안착한 상황입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3대1 승리 과정에 미키 반더벤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올 시즌 9호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15득점으로 현재 득점 공동 6위에 올라 있고 9도움은 어시스트 공동 4위이긴 하지만 현재 도움 1위가 파스칼 그로스, 키어런 트리피어, 올리 와킨스 이 세 선수가 10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엘링 홀란 선수가 19호 골, 올리 와킨스가 18호 골, 살라 선수가 또 한 번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추가하면서 17호 골을 기록한 가운데 사실 첼시의 콜 파머 선수가 16번째 골을 넣긴 했지만 상당한 그 득점이 페널티킥이었거든요. 필드골 득점으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여전히 홀란과의 득점 차이가 4골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몰아치기를 해도 충분히 득점 선두 자리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손흥민 선수가 한 개 어시스트만 더 추가하면 통산 3번째로 텐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 시즌 올리 와킨스가 18득점 10도움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텐텐 클럽 달성을 확정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손흥민 선수는 노팅엄전 어시스트를 통해 올 시즌 24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올리 와킨스가 28개의 공격 포인트로 전체 1위이고 26개의 모하메드 살라가 2위, 25개인 콜 파머가 3위이고 엘링 홀란이 19개의 득점과 5개의 도움으로 현재 24개로 4위에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날 24번째 공격 포인트로 홀란과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공격 포인트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경쟁도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손흥민 선수의 지원군으로 발빠른 베르너와 존슨을 왼쪽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했습니다.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드로 나서고 사르와 비수마가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됐고요. 포백 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과거 토트넘을 잠시 이끌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체제에서 잔류를 위한 돌풍의 행진을 보이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는 뉴질랜드 대표 공격수 크리스 우드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첼시 출신 허드슨 오도이를 왼쪽, 맨유 출신 엘랑가를 오른쪽에 두고 모건 깁스 화이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요. 예이츠와 다닐루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수비를 담당하고 4명의 전방에 배치된 공격수들을 통한 속도감 있는 그리고 선굵은 공격을 통해서 초반에 맞불을 놓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 먼저 기회를 잡은 팀은 노팅엄이었는데요. 노팅엄 수비수인 무리오 선수가 전반 11분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전진한 것을 보고 먼 거리에서 왼발 장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어서 전반 12분에는 토트넘의 좋은 공격 장면이 있었는데요. 페드로 포로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한 존슨에게 패스를 밀어줬고 존슨이 수비 2명의 견제 속에 배후로 빼준 공을 비수마 선수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수비 상황에서 장신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차단하는 상황을 통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이날 경기 비수마 선수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초반에 많이 관여했는데요. 전반 15분에는 비수마 선수의 패스가 기점이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왼쪽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르노 선수를 향해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베르노 선수가 왼쪽 측면을 속도로 무너뜨린 이후 올린 컵백을 무리오 선수가 막아내려다가 자책골로 자신의 골문 안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베르노 선수의 속도를 활용한 컵백 플레이는 최근 토트넘의 매크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이지만 10번 자리까지 내려가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가짜 9번 역할까지 해주면서 공간을 만들고 또 베르너 선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플레이가 주목됐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실제 반더벤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르너 선수가 이끌어낸 자책골의 기점도 손흥민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 17분에는 메디슨의 전진 패스가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흐른 것 비수마 선수가 이어받으며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고요. 전반 24분에는 메디슨이 자신의 압박을 당한 상황에서 또 한 번 비수마에게 패스해준 것 또 한 번 비수마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며 무산됐습니다. 계속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도 추가골을 위해 공세를 펼쳤는데요. 전반 24분 베르너 선수가 문전 왼쪽을 또 한 번 파고들며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존슨 선수가 수비 사이로 빠져들어오면서 논스톱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셀스 골키퍼의 하필이면 정면으로 흐르면서 선방에 막히면서 추가골의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추가골이 들어갔다면 토트넘이 훨씬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전반 27분 노팅엄이 역습 상황에서 연달아서 토트넘 선수들의 가랑이 사이를 노리는 패스워크를 보여주며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노팅엄의 오른쪽 풀백인 니코 윌리엄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엘랑가 선수가 반더벤 선수의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갔고요. 여기서 엘랑가 선수가 로메로의 대인 방어를 마주했는데 로메로가 몸을 던진 상태에서 그 가랑이 사이를 노린 패스를 침착하게 크리스 우드에게 연결했습니다. 크리스 우드가 공을 받아서 슈팅하는 과정에도 페드로 포로 선수가 몸을 던졌지만 포로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들어가면서 비카리오 골키퍼의 시선이 가려졌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토트넘이 최근 계속해서 먼저 골을 넣고도 이렇게 따라잡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비의 불안이 야기됐고 이 장면 이후에는 계속해서 노팅엄이 공격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역전골을 내줄 수 있는 위기도 있었는데요. 전반 35분에는 허드슨 오도이가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 배후에 빠져들던 예이치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문전으로 우드가 침투에 들어가자 토트넘 수비수들이 모두 우드 쪽으로 끌려나가면서 중앙 미드필드인 예이치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예이치가 오도이의 패스를 받자마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 비카리오 선수가 이 슈팅을 막아내긴 했지만 하필이면 흐른 공이 우드에게 연결되면서 이거 내줄 수밖에 없었다. 역전골을 내주겠다.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우드의 시원한 슈팅이 하필이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 속에 토트넘 입장에선 행운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전반 44분 토트넘 역시 골대의 불운으로 아쉽게 앞설 기회를 놓쳤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존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포로 선수의 침투를 보고 정확한 패스를 좁은 공간에서 연결해줬거든요. 여기서 포로가 시도한 크로스 패스가 노팅엄의 왼쪽 풀백인 아이나의 블로킹에 걸리면서 굴절됐는데 이 굴절된 크로스가 골대를 강타하면서 아웃된 상황으로 결국에 전반전 1대1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65%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수 8대7로 앞섰지만 정작 기대 득점은 노팅엄이 0.95골로 0.87골인 토트넘보다 앞섰습니다. 실제로 유효 슈팅은 4대2로 노팅엄이 더 많았고요. 빅찬스도 2대1로 노팅엄이 더 많았습니다. 양팀 모두 빅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전반전 경기 효율이 높았던 것은 오히려 노팅엄이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크리스 우드가 골대를 때렸던 장면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이 확실히 성공시켜야 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의 경기 내용에 있어서 열세를 보여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미드필드 라인을 교체했는데요. 사르와 비수마가 중앙에서 수비 커버라든지 또 공을 통제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를 빠르게 투입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비수마보다 더 안정적으로 배우를 지켜주고 노련하게 패스를 뿌려줬고 벤탄쿠르 역시 날카로운 패스 공급뿐 아니라 전방에서 풍부한 움직임과 더불어 윤활유 역할, 메디슨의 파트너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이 둘이 들어가면서
후반전 분위기는 토트넘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 2분 만에 호이비에르 선수가 배후로 빼준 공을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요. 이 슈팅이 깁스화이트를 살짝 맞고 굴절되긴 했지만 정말 강하고 날카로운 슈팅이었기 때문에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셀스 골키퍼의 선방으로 인해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49분에는 베르너가 또 한 번 왼쪽 측면을 강하게 빠르게 돌파하면서 내준 크로스 패스가 존슨에게 이어졌는데 골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존슨이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 오른발 슈팅이 크게 골문을 벗어나면서 아쉽게 득점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노팅엄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51분에 아이나 선수의 롱스로인을 우드 선수가 또 한 번 높이를 활용해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기적같은 선방으로 인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토트넘이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노련한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53분이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포로 선수가 오버래핑에 들어온 가운데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진입해 있던 존슨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존슨에게 패스가 배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벤탄쿠르 선수가 이 두 명의 선수 사이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유인해 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틈이 생긴 거거든요. 벤탄쿠르가 이런 움직임, 3자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줬고요. 존슨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긴 했지만 상대가 워낙 내려서 있다 보니까 한 칸 뒤로 내려가 있던 손흥민 선수를 보고 침착하게 또 한 패스를 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가마차기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팅엄의 두 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양발 각도를 다 막기 위해 전진했거든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 어느새 공격 라인까지 가담하였던 반더벤 선수에게 공을 안정적으로 밀어줬어요. 게다가 이 패스가 그냥 공을 툭 준 게 아니라 슈팅할 수 있는 결을 만들어주면서 밀어줬고요. 이 패스를 받자마자 반더벤 선수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이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제대로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이 앞서게 된 것이죠. 반더벤 선수의 슈팅 자체가 워낙 좋았고 반더벤의 공격 가담 시도조차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상대가 밀집 수비 대응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반더벤이 빠른 타이밍에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패스를 내줬기 때문에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상대의 견제로 인해 반더벤이 앞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컸던 어시스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골 이후 토트넘은 곧바로 3대1의 쐐기골까지 넣게 되는데요. 58분 베르너 선수가 이날 노팅엄의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였는데 뒤로 빠져나오면서 수비를 달고 다녔어요. 워낙 위협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1대1 대인 수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생긴 뒷공간을 메디슨이 침투했고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꺾어 올리는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벤탄쿠르의 3자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공격수들이 앞에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벤탄쿠르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했거든요. 여기서 이미 손을 번쩍 들고 메디슨의 크로스를 원했고 헤더 패스를 또한 오른쪽 반대편으로 흘려주면서 포로가 그대로 발리 슈팅을 때릴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조금은 빗맞지 않았나 싶긴 했지만 정확하게 연결된 패스를 포로 선수가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때려 넣으면서 토트넘이 3대1을 만들었고요. 이 득점이 연달아 나오기 전까지 팽팽하던 흐름은 확실하게 노팅엄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됐고 토트넘이 네 번째 골을 노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62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각을 막기 위해 달려 들어오자 메디슨에게 패스를 줬고요. 메디슨의 1차 슈팅이 수비에게 막혔고 재차 흐른 공을 또 한 번 메디슨이 잡아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기세가 꺾인 노팅엄은 68분에 공격수 우드와 깁스 화이트를 빼고 오리기와 도밍게스를 투입했는데요.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끼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노팅엄의 잔여 일정에 걱정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역시 76분에 베르너와 메디슨을 빼고 쿨루셉스키와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완했는데요. 그 뒤에 양 팀의 경기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80분 노팅엄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예이츠와 다닐루를 빼고 조금 더 공격적인 자원인 레이나와 쌍가레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수비의 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85분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단독 돌파를 통해서 노팅엄 수비 3-4명을 무너뜨린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견제하는 노팅엄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왼발 슈팅을 오른쪽 파포스트를 노리면서 꺾어 때렸거든요. 이 슈팅이 역동작에 걸린 셀스 골키퍼의 손에 살짝 걸리면서 튀어 올라왔는데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무산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4대1을 만들 수 있었고 1골 1도움으로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장면이 골대의 불운으로 인해 무산됐던 것입니다.
노팅엄은 경고가 있던 선수를 빼주면서 마지막에 관리를 했습니다. 87분에 윌리엄스를 빼고 몬티에를 투입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89분 존슨을 빼고 유망주 유수 출신 공격수 스칼렛을 투입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쿨루셉스키 선수에게 몇 차례의 기회가 오긴 했지만 부족한 패스 타이밍과 부정확한 움직임, 조금은 느렸던 침투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골을 노렸음에도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결국에 토트넘은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사실은 양팀의 기대 득점은 같았어요. 0.61골이었는데요. 그래도 볼 점유율은 여전히 63%로 토트넘이 가져왔고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슈팅 숫자 9대6, 유효 슈팅도 5대2로 토트넘이 더 주도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찬스가 노팅엄 쪽에 한 차례 있긴 했지만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 내용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일정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고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정이고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가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로 결정되어 있는데 아스널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된 첼시와의 런던 더비 경기가 확정됐는데요.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에 열리기로 했고 이 경기가 잡히면서 리버풀과의 경기는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달성 그리고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달성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캡틴 손흥민 선수의 도전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